안녕하세요. 저 역시 머니볼을 통해 흘러들어온 뽀얀거탑 애청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후! 이젠 저희가 더 좋으시죠? 요즘은 아내와 함께 뽀얀거탑을 들으며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죠. 제 질문은 각자 들으시면 안 될까? 각자 다운로드를 각자 받으시라고요. 각자 들으셔야죠. 각자 듣고 의견을 나눌 때만 같이 그렇죠. 이제 같이 그리고 이거 거죠. 말씀드렸지만 자기 전에 들으면 아주 잠 잘 와요. 주제까지 넘어가지 지루한가 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이분의 고민거리는 오다리입니다. 예,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릎과 무릎 사이 주먹 하나가 들락날락할 수 있을 정도로 벌어진 오다리였습니다.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반바지는 전혀 입지 못하고 정장 바지를 입을 때도 다리 라인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오다리의 경우 관절 질환이 일반인들보다 정상인들보다 빠르게 온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딱딱 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한 번은 걱정이 되어 한 10년 전인가요? MRI까지 찍어봤는데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많이 걱정됩니다. 혹시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나 치료법이 있을까요? 어려서는 다리를 묶고 잠드는 보조기구도 써봤는데 고통스럽기만 할 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질병을 걱정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오다리는 유전인가요? 후천적인가요? 얘기로는 보행기를 많이 이용하거나 어려서 많이 등에 업혔던 애들이 생긴다던데 제가 연년생 아이의 아빠인데요. 제 자식들에게만큼은 오다리 컴플렉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오다리의 원인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원인이 없는 게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오다리의 원인에 가장 많은 건 원인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정형외과 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다리의 원인 첫 번째는 각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종아리뼈와 대퇴뼈의 그 길게 닿아야 되는데 그 각도가 문제가 올 때, 이게 휠 때 네. 각변형과 그 다음에 회전변형. 그 다리의 뼈가 회전돼서 변형됐을 때, 네. 그 다음에 가성 변형이라고 뼈의 그런 각도나 회전의 문제가 없이 근육 인대의 문제로 휘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세 가지 총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오다리를 치료를 한다고 많은 병원에서 얘기를 하죠. 특히 요즘에 그 체형 교정한다고 하는 도수치료, 물리치료 네. 이런 병원들이 이런 오다리, X다리를 치료한다고 많은 선전을 사실 하고 있는데 뭐 비포 애프터 사진도 많이 걸어놓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각변형과 회전변형이 오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도 교정이 안 됩니다. 그 가성변형 같은 경우에 근육과 인대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치료가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하는 그 뼈 각도의 문제라든지 회전변형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이거는 수술을 가서 해야 됩니다. 이분은 오다리를 고칠 만한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나 치료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수술뿐이라는 답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 각변형과 회전변형을 하려면 정확한 엑스레이를 찍고요. 그 뼈의 각도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의사 선생님이 해야 돼요. 그 이학적 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아예 각변형입니다. 회전변형입니다. 각변형과 회전변형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판단 이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가성변형이 근육인대 문제 교정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가성변형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각변형, 회전변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길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보행기를 해서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펴서 생긴다. 근데 이거는 저희 그 소아 전문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왜 생길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태어날 그 뱃속에 있을 때 부처님 다리, 양반다리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태어나서 걷고 보행기를 쓰다가 걷고 그때 보면 애들 다 오다리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 자라서 똑바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유지된 상태로 갔을 때가
이 오다리가 되는 거죠. 원래 어렸을 때 오다리였던 것이 교정이 정상적으로 예. 교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거죠. 오다리로 성장이 돼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교정이 되지 않은 질병이라는 게 어떤 좀 원칙상 이런 교정이 되지 않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오다리였다가 사람이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성장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오다리에서 좀 11자 다리로 되는 한 돌, 두 돌 그 무렵에 그 아기들한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어떤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마사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없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두 돌 7개월 연년생 아빠라고 하셨으니까. 두 돌 7개월이면 이제 곧 이제 걷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생각한 것보다 소아 때는 교정이 좀 빨리 됩니다. 소아 교정이 빨리 되기 때문에 네. 2살, 3살 정도 됐는데도 오다리의 형태가 심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성장기 때 많은 또 변형이 일어납니다. 뼈가 자랄 때. 네. 그래서 청소년기 전에 유아기와 학동기 때 이 교정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성인이 돼서는 교정이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교정이 약간 어렵지만 그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아주 어리니까 교정이 좀 쉽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 본인의 걱정은 오다리 같은 경우는 관절 질환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심하게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오다리 X다리 자체가 한쪽으로 하중이 좀 무릎 연골 한쪽으로 하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들의 변형이 좀 많이 오죠. 그리고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유전보다는 교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른 자세, 바른 습관을 해서 키워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여행 가서 보면 일본 여성분들이 안짱다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걸을 때 이제 발이 11자나 아니면 약간 벌어진 팔자로 걷는 게 아니라 여덟 팔자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앉는 자리, 이게 무릎 꿇고 앉는 자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일리 있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판단하면 이제 이건 오다리에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다리는 가족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돌려서 얘기는 하지만 유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 성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좌식 생활, 앉아서 그 다리가 휘어지는 그런 생활들을 더 많이 하면 더 악화될 수 있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아까 임원장이 얘기했듯이 물리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뭔가를 바깥쪽으로 눌러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이미 뼈가 다 자란 성인에게서는 거의 잘 나타나니까 그런 게 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오다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체중이 생기는 부하가 무릎 관절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그러니까 고스란히 무게를 담당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그게 더 그 심해지면 계속해서 이 오다리가 더 벌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을 다시 안쪽으로 돌려놓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렇게 이미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먼저 미리 미용적으로 수술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게중심을. 제가 이거 조동찬 의학하고 오다리 쳐보면 제가 건강라이프에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일찍 해버리면 반대쪽 오히려 내측에 있는 관절이 너무 빨리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타이밍이 있더라. 이게 참 예민한 문제네요. 그러면 수술을 제외하고 저 질문 주신 그 사연의 주인공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뭐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리의 관절을 덜 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에게 부담시키는 거거든요. 다리의 근육 운동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자전거, 수영. 그다음에 앉아 있을 때 그 앉아서 다리를 쭉
편 다음에 힘있게 펴고 이제 구부리고 힘있게 펴고 하는 그런 운동들. 무릎 위쪽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법이죠. 그러니까 오다리의 원인은 크게 대퇴부랑 종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대퇴부에 있는 우리 햄스트링과 앞쪽 대퇴사두근 이쪽에 위쪽에 있는 게 무릎 앞쪽과 뒤쪽을 해가지고 거느려요. 그런 근육이 한쪽이 발달이 안 되면 한쪽 외측 근육만 발달이 되면 이게 휘게끔 만들어지죠. 그러면 한쪽으로 장력이 생기면 뼈가 자랄 때 직선으로 안 자라고 이게 당겨지면 이게 휩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발달을 골고루 해야 돼요. 우리 허벅지 쪽과 종아리 쪽의 근육을 골고루 발달을 시키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앉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삐딱하게 될 때는 뼈도 삐딱하게 되는 거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좀 단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 아버님과 그리고 지금 연년생이라는 자녀분들도 중요할 것 같으네요. 안짱다리는 그러면 뭔가요? 오다리는 그 오다리다 치고 안짱다리 같은 경우는 별 무리가 없나요? 우리가 팔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요렇게? 팔자걸음은 엄지발가락이 좌우로 크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안짱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여성분들처럼 엄지발가락이 아주 가까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을 보면은 다리가 8발자를 그리고 있는. 근데 보통 이 무릎 관련돼서는 O다리랑 X다리로 구분을 하거든요. 무릎이 바깥으로 동그랗게 된 게 O고 무릎이 닿고 발이 벌어지는 사람이 이제 X다리거든요. 근데 이게 안짱과 팔자걸음과 그 팔자걸음 안짱다리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회전 변형이기 때문에 이 축이 바뀌면 팔자도 바뀌어요. 이 발과 이것도 다 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소화기 때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은 다 크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요. 수술은 다 크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허벅지, 종아리 근육 단련부터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돌 7개월 그 자제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더 많이 신경 쓰시겠는데요.